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2월 7일 트레이드 마감일이 끝나고 나서 낮 12시 반입니다. 네, 제가 KTX를 2시에 타고 울산역으로 가서 현대모비스와 가스공사 경기를 중계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끝이 났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선수를 맞교환하거나 드래프트 픽을 넣어서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그 시장 자체는 24-25 시즌 내에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끝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시장이 바로 바이아웃입니다. 네, 이 바이아웃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일단 바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바이아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이 바이아웃은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와 또 구단이 합의하에 자녀 연봉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합의하에 중도 해지하는 걸 뜻합니다. 선수는 일정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유롭게 본인이 가고 싶은 팀을 물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단과 선수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좀 훌륭한 절차를 통해서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죠. 웨이버로 선수를 내보낼 때 우리가 웨이버 공시한다, 웨이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웨이버로 선수를 내보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게, 웨이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선수를 내보내더라도 웨이브를 하게 되면 그 선수의 연봉이 샐러리 캡에 100% 반영이 됩니다. 자, 반대로 바이아웃은 선수가 포기한 만큼, 그러니까 포기한 금액만큼 샐러리 캡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샐러리 캡을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구단은 웨이브보다는 바이아웃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샐러리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바이아웃은 트레이드 마감일처럼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년 3월 2일에 마감됩니다. 왜냐하면 3월 2일 이후에 영입된 선수는 플레이오프 로스터에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부분 바이아웃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플레이오프 후보거나 혹은 우승 컨텐더인데, 플레이오프에 쓸 수 없다면 그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2일에 보통은 바이아웃 시장은 마감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클리블랜드에서 뛰었던 지드로나스 일가스커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인데, 이 선수 때문에 생긴 룰이 있어요. 일가스커스 룰이라고. 뭐냐면 해당 시즌에 내가 이 선수를 트레이드했어. 그런데 그 트레이드한 선수를 바이아웃을 통해서 그 시즌에 영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일가스커스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트레이드가 됐는데 결국에는 다시 편법으로 바이아웃으로 영입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편법들과 또 잘못된 그런 계약들이 횡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시즌에 내가 트레이드한 선수는 바이아웃을 통해서 재영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아웃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올 시즌 기준으로 비싼 바이아웃이 예상되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콤 브록턴이 있죠. 자, 말콤 브록턴은 현재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고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되진 않았고요. 워싱턴의 타임라인과 맞지 않는 선수죠. 그 다음에 벤 시몬스도 바이아웃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샴즈의 보도기 때문에 바이아웃이 될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벤 시몬스가 바이아웃 된다면 굉장히 많은 팀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브루스 브라운은 트레이드가 됐죠. 브라운 역시도
바이아웃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보얀 보그다노비치 현재 브루클린 네츠에서 벤 시몬스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에 단 한 게임도 뛰지 못했고 대신에 뭐 샤프 슈터이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또 포스트 시즌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시나 바이아웃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4명의 공통점은 올 시즌 연봉이 미드 레벨 익셉션, 그러니까 12.8미를 초과해요. 12.8미를 초과하게 되면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한 팀들은 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퍼스트든 세컨드든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 미드 레벨 익셉션 이상을 받는 선수들은 아예 데려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퍼스트 에이프런 초과한 팀들은 누가 있을까? 일단 보스턴, 덴버, 레이커스, 미러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뉴욕, 피닉스까지 총 7개 팀이 퍼스트 에이프런을 총괄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록던, 벤 시몬스, 브루스 브라운, 보얀 보고다노비치는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뭐 선수 연봉이 실력과 거의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퍼스트 에이프런 초과한 팀들이 바이아웃 시장을 기웃거릴 땐 12.8밀 아래쪽 선수들만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싼 바이아웃 예상 선수들 말고 합리적인 바이아웃 예상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3가지로 나눴어요. 요즘에는 뭐 포인트 가드, 슈가, 뭐 스포, 파포, 센터로 안 나누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핸들러와 득점원, 그 다음에 디펜더, 수비수,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로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일단 합리적인 바이아웃 예상 선수들은 핸들러, 득점원, 레지 잭슨, 네, 그 다음에 세스 커리, 현재 샬럿 뛰고 있죠. 로니 워커 4세, 유럽에서 뛰고 있는데 역시나 바이아웃 예상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자, 이 3명이 핸들러와 득점원이고, 디펜더, 수비수로 따지자면 조금 나이가 들긴 했습니다만 조시 리차드슨, 네, 그 다음에 제이든 스프링어, 얼마 전에 보스턴이 트레이드 했죠. 그리고 캠 레디시, 네, 레이커스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이 3명은 아무래도 득점원보다는 수비수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코트는 상대적으로 씨가 말랐어요. PJ 터커, 네, 그 다음에 데니얼 타이즈인데 PJ 터커는 뭐 올 시즌 거의 뛰지 못했고 뛰더라도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거의 이제는 뭐 할아버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자, 데니얼 타이즈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로 갔습니다만 곧바로 웨이브가 됐고 이 데니얼 타이즈 역시도 바이아웃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들 가운데 뭐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벤 시몬스겠지만 지금 바이아웃 대상자들의 수를 보면 15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 15명이 안 되는 선수들을 과연 어떤 팀들이 빨리 채갈까? 요걸 지켜보는 것도 바이아웃 시장의 매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2일이면 바이아웃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한 3주 정도 바이아웃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아웃을 하는 팀들은 대부분 하위 팀은 없어요. 최소 플레인 토너먼트를 노리거나 당연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거나 또 우승 후보들이 대다수입니다. 컨텐더 팀들의 행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레이커스는 애초에 JJ 레딕 감독이 빅맨보다는, 근데 마크 윌리엄스를 데려왔죠. 빅맨보다는 강력한 운동 능력과 활동량을 자랑하는 에너자이저 3&D 자원을 희망했어요. 그러면 레이커스가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 중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이든 스프링어, 그 다음에 레디시는 데려올 수 없죠. 스프링어나 조시 리차드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제3의 빅맨이 필요하다고 싶다면, 왜냐하면 마크 윌리엄스, 그 다음에 잭슨 헤이즈인데 지금 크리스찬 우드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제라드 반더빌트는 빅이 아닙니다. 그쵸? 빅 윙이지. 그렇다면 데니얼 타이즈를 한번 만지다 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애초에 벤 시몬스가 바이아웃이 예정됐다는 보도가 뜨기 전부터 벤 시몬스를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한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벤 시몬스 혹은 말콤 브럭던이 강력한 후보인데 제 생각에는 벤 시몬스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론트 코트 높이에 비해서 그 아래쪽은 대부분 사이즈가 떨어집니다. 특히나 조지 니앙이 나갔기 때문에 벤 시몬스가 들어온다면 뭐 사이즈와 그다음에 플레이메이킹, 네, 그리고 또 수비, 템포 푸시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말콤 브록던도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타이 제롬이 워낙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아마도 브록던보다는 벤 시몬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도 클리블랜드와 타겟이 동일한데요. 벤 시몬스야 뭐 오면 당장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말콤 브록던은 예전에도 한번 클리퍼스가 브록던 데려오려다가 그때 아마 아미르 커피가 주요 골재였을 거예요. 아미르 커피랑 누구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클리퍼스는 말콤 브록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브록던을 데려오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클리퍼스는 벤 시몬스가 안 된다면
아마도 말콤 브록턴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LA 클리퍼스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사치세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수죠. 자, 그 다음에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자, 보스턴은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했기 때문에 12.8mm 넘는 저 선수들은 데려올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이미 3&D 자원이자 베테랑인 토레이 크레이그를 데려왔습니다. 크레이그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괜찮은 3&D 윙이에요. 그런데 보스턴이 윙이 좀 부족하거든요. 더구나 스프링어가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스프링어보다 더 경험이 있고 사이즈가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 현재 프레드 밴블릿의 부상 때문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있는데 클리블랜드와 마찬가지로 벤 시몬스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프레드 밴블릿이 빠지고 나서 볼핸들러가 없어요. 애런 할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볼핸들러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젤런 그린을 거의 1번으로 쓰고 있는데 이 프레드 밴블릿이 부상으로 쓰러진다면 휴스턴은 대안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지 잭슨을 아마도 데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클리블랜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벤 시몬스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지 잭슨, 이 두 명에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덴버 너게츠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퍼스트 에이프런 초과했어요. 그런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는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브루스 브라운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 브라운은 올 시즌 트레이드로 덴버를 떠나는 선수도 아니거니와 FA로 팀을 떠났죠. 그리고 지금 현 소속팀에서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바이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브라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브라운의 연봉이 20mm 넘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하는 덴버 입장에서는 브루스 브라운을 아예 데려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덴버 너게츠가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 아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덴버는 브라운을 데려올 수가 없게 됐고 지금 덴버 너게츠는 뭐 모든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선수 가운데에는 뭐 레지 잭슨류의 선수보다는 캠 레디시처럼 어느 정도 수비나 또 굳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아니면 또 벤치에서 득점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니 워커 4세 같은 선수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이아웃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와 구단이 합의하에 자녀 연봉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그런 이 시스템인데 3월 2일까지가 바이아웃 마감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선수 계약, 그 다음에 트레이드, 뭐 드래프트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발 남았습니다. 바이아웃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특히나 몸값 비싼 친구들, 벤 시몬스, 브루스 브라운, 말콤 브록턴, 보얀 보거다노비치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떤 팀들이 품을지 저희 조코피TV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5시까지 논스톱 라방을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가는 KTX에서 잠 좀 자고 눈 좀 붙이고 7시에 모비스와 가스공사 경기를 중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말에도 저희가 꾸준하게 NBA 영상 올립니다. 많은 사랑을 지금처럼 부탁드리면서 빨리 15만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